정준 3학년 여러분 10강입니다. 애국계몽운동과 항일의병이에요. 9강에서 배웠던 거 한번 순서대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강에서는 제일 처음 러일전쟁에 대해서 봤었죠. 일본이 러시아 함대를 공격해서 러일전쟁이 1904년에 시작됩니다. 러일전쟁이 시작된 바로 직후에요. 일본은 대한제국에게 강제로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게 해서 러일전쟁 중에 일본군이 대한제국의 영토에서 마음대로 활동하겠다라는 내용의 의정서를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제1차 한일협약을 강제로 체결해서요. 외교 고문과 재정 고문을 일본이 추천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요. 자, 이 러일 전쟁에서는 결국 누가 이기게 됩니까?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요. 결국 일본과 러시아는 포츠모스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일본이 한국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자, 이제 러시아까지 경쟁 상대에서 제거한 일본은요.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하기 위해서 1905년에 을사조약을 체결합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대한제국의 통감부를 설치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자,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 을사조약에 반대했던 우리의 고종은 어떻게 합니까?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해서 만국평화회의에 일본의 극악무도한 짓을 알리려고 하지만 실패로 끝이 나게 되죠. 자,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버리고요. 1907년에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을 해서 통감의 내정 간섭을 강화하고 그 이후에는 대한제국의 군대까지 해산시켜버렸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한일 신협약은요, 다른 이름으로 정미칠조약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했어요. 정미칠조약, 한일 신협약 다 같은 이름입니다. 정미칠조약. 자, 이런 것들을 봤었고요. 자, 이 일련의 그 국권 침탈 과정에 저항하는 노력들도 많이 나타났었죠.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요. 고종이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기도 했고요. 민용환 같은 애국지사들은 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항해의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결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장지영 같은 인물은요, 황성신문에 논설을 하나 발표하죠. 그 논설의 이름이 신야방성대국이라고 해서 오늘을 목놓아 통곡하노라라는 뜻의 논설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자, 그리고 을사조약에 체결했던, 동의했던 5명의 대신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오적 암살단도 조직이 됐었고요. 미국에서는 장인환과 전명환 같은 의사들이 스티븐스를 사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은요, 하얼빈역에서, 중국의 하얼빈역에서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기도 하였다. 자, 이런 저항들도 나타나는 것까지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울 10강에서는요,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계몽운동과 항일의병이에요. 여러분 학습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지. 자, 학습지 1번에는요, 제일 처음 애국계몽운동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빈칸에 애국계몽운동, 애국계몽운동. 자, 애국계몽운동이라는 거는요, 국민을 계몽하는 거예요. 자, 계몽이라는 것의 단어 뜻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식 수준이 조금 낮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치는 것을 계몽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직은 근대적인 의식이 많이 퍼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좀 근대의식을 가르쳐주고 깨우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실력을 양성한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실력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실력은 스스로의 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실력은요, 사회적인 힘, 경제적인 힘, 문화적인 힘을 이야기하고 국민을 가르쳐서 깨우치고 국민들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힘을 기름으로써 우리 조선의 국권을 회복하겠다라는 운동이 애국계몽운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 너무 힘이 없어서 일본은 저렇게 쉽게 우리 대한제국을 강탈한 것이다. 우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힘을 기르게 해서 우리 대한제국의 국권을 다시 되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수준 높은 운동입니다. 자, 이 애국계몽운동의 주장은요, 일단 힘을 기르려면 돈도 있어야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산업을 육성하고 교육,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실력을 기르겠다라는 취지의 운동입니다. 자, 이 애국계몽운동 관련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신민회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2번에 신민회 별표 3개 쳐주십시오. 신민회. 굉장히 단골 문제로 수능이나 한국사학력 검정시험에도 나오고요. 굉장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신민회.
자, 신민회는 일본의 눈을 피해서요, 비밀로 맺어진 비밀 결사단체예요. 대놓고 공개적으로 활동한다기보다는 조금 지하에서 일본의 눈을 피해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신민회. 이 신민회를 만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은요,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 같은 인물들이 있는데, 안창호 선생님은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안창호 선생님의 호가 뭐예요? 도산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인데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자세하게 이야기할 시간은 없지만 네이버에 한번 안창호 하고 쳐보세요. 굉장히 엄청나게 대단하신 선생님입니다.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이 신민회를 만들었다. 신민회에서 그럼 어떤 일을 했느냐?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는 교육에 힘을 썼어요. 우리 국민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대상학교, 오산학교 같은 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때 설립되었던 오산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그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고요. 이 오산학교를 개교할 때 개교식 연설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데 우리가 그저 앉아있을 수는 없다. 총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칼을 드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보다 더 귀중한 일은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는 일이다. 계속 볼게요. 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그들을 깨우치는 것이 근무다. 내가 오늘 이 학교를 세우는 것은 호진을 가르쳐 만분의 1이라도 나라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자, 이런 마음에서 내가 학교를 세웠다라는 개교식 연설이었고요. 여기서 많이 공부를 하고 졸업한 학생들의 사진입니다. 이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고 잘 커서 나라의 인재가 돼서 나라의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시 학습지로 돌아오셔서 교육 그 다음 활동을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한 산업도 육성을 했어요. 산업, 돈을 벌기 위한 산업을 육성했는데요. 태극서가는 서점입니다.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책도 출판하고 판매하고 서점으로서 기능을 했고요. 자기 회사는 도자기 회사예요. 도자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 이런 것들로 경제적인 실력도 확보하려고 하였다. 자,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계속했지만요. 일본의 감시는 점점 더 심해졌기 때문에 국내에서 우리가 계속 비밀로 활동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후에는 독립군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국외, 우리나라 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서 좀 장기적으로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활동했던 우리의 신민회는요,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고 맙니다. 여러분 일단 빈칸에 105인 사건 적어주세요. 105인 사건. 자, 105인 사건은요, 그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다가 한 명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니까 일본이 이거 좀 어떻게 좀 우리 꾸며볼까? 라고 해가지고 독립운동 자금 모집 사건을 총독 암살 기도 사건으로 날조를 해서 무려 105명을 잡아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일본이라고 해도 그냥 교육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사람들을 잡아갈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자기들이 편하게 그냥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우리 총독을 암살하려고 한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105명을 체포했습니다. 자, 이게 당시 105인 사건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인데요. 이 105인은요, 일본이 평소에 주시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로 상당수가 신민회 회원이었고요. 신민회 회원이 많이 잡혀가게 되니까 신민회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신민회가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애국개몽운동단체 중에 하나였던 신민회에 대해서 봤고요. 애국개몽운동의 일환으로 또 하나 운동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빈칸에 국채보상운동 적어주세요. 국채보상운동 1907년에 진행된 운동입니다. 자, 여기서 국채라는 것의 뜻은요. 한 나라가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을 이야기합니다. 빚의 총액인데 그 국채, 나라의 빚을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라는 운동이에요. 그럼 우리 대한제국이 왜 빚이 많았나? 그 배경을 보시면요. 일본이 당시에 우리 대한제국을 근대화시켜주겠다는 명목하에 차관을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요. 차관이라는 건 나라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나라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차관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대한제국한테 돈을 많이 빌려줘요. 우리 대한제국이 필요 없다고 해도 억지로라도 돈을 빌려줍니다. 야, 너네 이거 철도도 새로 세우고 학교도 새로 세우고 전기도 새로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일본이 돈을 막 빌려주게 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강제적으로 빚을 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대한제국이 당시 일본에 많은 빚을 져서요. 그 빚의 총액이 약 1,300만 원이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물가랑 그때 물가랑 다르죠. 이때 당시에 1,300만 원은 대한제국을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거의 대한제국의 1년 예산에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1년 예산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예산이 한 300조, 400조 이상 정도 되는데 물론 이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예산이 적었겠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1년 예산에 맞먹는 금액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너무 많은 빚을 지게 되니까 당연히 일본한테 더 종속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국제부상운동의 취지는요.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나라의 빚을 갚아줘서 일본의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것을 막자라는 취지에서 국제부상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전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제부상운동은 제일 먼저 저 지방에 있는 대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빈칸에 대구 적어주세요. 대구에서 처음 사람들이 이 국제부상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이 대구에서 시작된 운동을 각종 단체들과 언론, 신문을 통해서든 기관지를 통해서든 각종 언론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확산되게 됩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울산, 부산, 대전, 서울, 충남 여러 군데에서 적극적으로 국제부상운동에 참여를 하기 시작해요. 자, 이때 사람들이 당연히 엄청 부유하지 않아요. 부유하지 않은 일반 서민들도요. 금연, 금주,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또 반지를 팔기도 하고 비녀를 팔아서 그 돈으로 모금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했던 말은요. 우리나라의 빚은 우리 손으로 갚자. 석 달만 담배를 끊는 돈으로 나라 빚을 갚자 이런 말을 구호를 외치면서 이 국제부상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국제부상운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홍보했던 대한매일신부라는 신문에 실려 있었던 글인데요. 1907년 기사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채 1,300만 원은 바로 우리 대한의 존재하거나 망하거나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뜻 아닙니다. 우리 대한의 존망에 직결된 것이라 갚아버리면 나라가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반드시 대세가 그렇게 이르는 것이다. 2천만 국민이 3개월 동안 담배를 끊고 그 대금으로 1인마다 돈을 징수하면 우리 1,300만 원 모을 수 있다. 라는 단결된 뜻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돈이 한 200만 원 이상 모금이 됐었는데요. 자, 사실은 이 모금된 돈을 관리할 주체가 불분명해요. 항상 그렇죠. 돈을 모금할 때는 좋은 뜻으로 모금하는데 이 모금한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 돈을 누가 가지고 있고 어떻게 갚아나가고 이런 방안들이 좀 불분명했기 때문에 살짝 이 운동이 흔들리기도 했었고요. 더군다나 일본의 통감부가 계속해서 이 운동을 방해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국제부상운동이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국제보상운동. 자, 실패로 끝이 나긴 했죠.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나라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돈을 모았던 운동이다. 일본의 경제적인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던 운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애국개몽운동이었고요. 우리는 그 다음 항일의병운동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2번에 항일의병운동이에요. 자, 이 항일의병운동은 애국개몽운동이랑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애국개몽운동은 우리가 돈을 모아서 경제적인 힘을 기르거나 교육을 통해서 교육적인 힘을 기르거나 이런 실력을 기르자는 운동이었다면 항일의병운동은 우리가 지금 직접 무기를 들고 총칼을 들고 일제와 싸워서 국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항일의병운동이라고 합니다. 애국개몽운동이든 항일의병운동이든 둘 다 일제와 대항해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지키고자 노력한다는 것은 똑같지만 그 방법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의병 크게 세 가지 볼 건데 우리 제일 첫 번째 표에 을미의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미의병, 의병 동그라미. 자, 이 을미의병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1895년의 사건을 배경으로 일어났어요. 1895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일본이 무려 우리 경복궁을 침략해서 누구를 시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명성황후를 감히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거를 을미년에 일어난 사변이다라고 해서 을미사변이라고 불렸었죠. 1895년에 을미사변 그리고 을미사변 직후에 일어났던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우리 대한제국 사람들의 머리를 깎게 하는 단발령이 있었죠. 이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배경으로 굉장히 참고 있던 국민들이 폭발해가지고 일어난 게 을미의병입니다. 이때 일어난 을미의병 사람들이 한 말을 한번 볼게요. 우리 국무가 누구냐? 명성황후죠. 우리 국무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미 이를 갈았는데 참혹한 일이 더하여 우리 부모에게서 받은 머리털을 풀베듯이 베어버리니 이 무슨 병고란 말인가? 이에 의병을 일으켜. 자,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자, 이 을미의병의 특징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유생들 중심으로 의병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유생들 중심으로 의병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는
백성들도 의병에 참여하고 뭐 양반 요생들도 의병에 참여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단체에서 우두머리가 생겨야 한다면은 일반 백성들보다는 양반들이 의병장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주로 양반들이 의병장이 되었다. 자, 이 양반들이 의병장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교적인 사상이 많이 취해 있어요. 그래서 고종이 직접 단발령을 철회하고 너희 의병 해산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황제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라고 해서 유생 출신 의병장들이 자진하여 해산하기도 합니다. 대한제국 군대가 출동하면요, 우리는 임금의 군대와 싸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진 해산하는 모습도 보여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유교적인 양반들에게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유생 의병장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미의병 봤고요. 우리 두 번째 의병, 을사의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의병. 자, 이거는 여러분 을사의병들 일단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요. 이름만 봐도 힌트가 되죠. 어느 사건을 배경으로 일어난 거겠어요. 을사의병이면 1905년에 맺어진 조약, 우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는 그 조약 뭡니까? 을사조약이죠. 우리 고종이 끝까지 황제의 도장을 찍지 않았던 이 을사조약, 이 을사조약에 반대하기 위해서 1905년에 일어난 의병이 을사의병입니다. 자, 이때 등장했던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최익현은 양반 출신이에요. 근데 이때 특징적인 의병장은 신돌석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빈칸에 신돌석 적어주세요. 신돌석. 자, 이름만 봐도 최익현이랑 살짝 느낌이 다르죠. 이 신돌석은 최초의 평민 출신의 의병장입니다. 이제는 양반들만 의병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의병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평민도 등장을 하게 돼요. 평민도 의병장으로 등장을 했다. 신돌석. 자, 이 신돌석이라는 인물은 힘이 엄청 세고요. 굉장히 날쌔다고 해요. 그래서 태백산을 호랑이처럼 뛰어다녔다라고 해서 당시 별명이 태백산 호랑이였다고 합니다. 태백산 호랑이, 신돌석 같은 사람들이 의병을 주도를 하였다. 그래서 직접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싸우기도 하였다. 자, 이때 을사의병 때 일어났던 의병들이 했던 말입니다. 자,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 행위는 만고에 없던 일로서 이때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을사조약을 의미하는 거겠죠. 억압으로 한 조각의 종이에 조인하여 500년 전에 얻은 종묘사직이 하룻밤 사이에 망했으니 천지신명도 놀라고 조종이 영혼도 슬퍼하였다. 우리 의병군사의 오발을 믿고 적의 강대함을 두려워 말자. 경문을 돌리는 의연이 일어나라. 자, 이런 뜻으로 의병들을 불러 모아서 항일 의병을 일으켰다. 자, 우리 세 번째 의병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병,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도 동그라미. 자, 이 정미의병의 배경은요, 1907년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었고, 또 이때 맺었던 조약 한일신협약이 있었죠. 한일신협약을 맺어서 우리 대한제국이 좀 더 일본한테 종속되게 되는 그런 협약을 맺게 되니까 이때 정미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정미의병이 일어났던 한일신협약, 아까 선생님이 복습하면서 이 한일신협약은 무슨 조약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했죠? 이거를 정미년에 맺어진 조약이라고 해서 정미조약이라고 부른다고도 했죠. 자, 이거에 반대하는 조약입니다. 1907년 정미년이에요. 자, 이때 한일신협약 맺고 나서 대한제국의 군대도 강제로 해산이 됐었죠. 이때 해산됐던 대한제국 군인들이 무기를 반납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일본 군대랑 시가전을 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때 특징은요,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부대에 가담했기 때문에 의병이 조금 더 규모가 커지고 조직도 좀 그럴듯해지고 무기도 훨씬 보강이 됐습니다. 왜? 진짜 훈련을 받던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했기 때문에 전투력이 훨씬 향상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의병이 조금 더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이 연합부대를 결성해서 야, 우리 이제 전국적으로 의병들 모여가지고 진짜 제대로 한번 일본이랑 붙어보자. 일본에 있는 서울로 우리가 다 같이 쳐들어가자 라고 해서 이때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난 의병들 스스로 그냥 군인이든 백성이든 스스로 싸우기 위해서 일어난 의병들이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기도 하였다. 자, 이때 서울 진공작전 성공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사실 실패합니다. 이 서울 진공작전을 이끌었던 총대장이 이인영이라는 인물인데, 자, 이 서울 진공작전 딱 하러 가는 그 직전에 총대장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자, 근데 이때 이인영이
불효는 불충이다라고 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가던 중에 갑자기 길을 돌려서 아버지의 3년상을 치르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3년상 치른 뒤에 의병 일으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총대장이 빠지고 나니까 우리 의병들이 우리 리더 어디 갔어? 우리 제장 어디 갔어? 이렇게 조금 힘이 빠지겠죠. 자, 그 상태에서 서울 진공작전이 좀 원래 계획했던 것만큼 잘 진행이 못됐고요. 결국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백성들이 참지 않고 의병을 일으키고 그때마다 일본은 깜짝깜짝 놀랬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일본이 굉장히 강경한 탄압책을 내놓습니다. 무려 이름도 무시무시한 남한 대토벌 작전입니다. 여러분 빈칸에 남한 대토벌 작전 적어주세요. 남한 대토벌 작전. 자, 일본이 대대적으로 의병 토벌 작전을 펼친 건데요. 주로 의병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우리 남쪽, 한반도 남쪽 지역에 대토벌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의병 좀 비슷하게 의병 흉내라도 내면은 일본이 맨날 잡아가고 다 토벌을 하니까 이때 국내에서 활동하던 의병 대부분이 해산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해산한 의병 중에 일부는 국외, 우리 저기 중국 쪽으로 넘어가서 간도로 가기도 하고요. 러시아 연해주로 넘어가서 외국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의 의병들이요. 이게 당시 의병들 사진이에요. 뭐 정식적으로 군인이 아니어도 그냥 농민이었더라도 백정이었더라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일본에 항의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스스로 조직한 군대가 의병입니다. 당시 의병의 인터뷰가 남아있어요. 어차피 이기기 힘든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노예가 되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낫다. 당시 외국 기자였던 맥켄지라는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에 남아있는 의병의 말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도 다 다르고요.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옷도 다 다르고 무기도 다 다르지만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쳤던 의병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일본의 항일 의병을 펼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도 봤고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했던 애국개몽 운동도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